일하러 나갈 거란 말을 하자 친구들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에드워드는 못 들었죠. 너무 피곤해서 금방 잠이 신나게 달리던 고든 앞에 헨리가 갇혀있는 불이 보였어요. 비 때문에 내 멋진 초록색이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하다니. 토마스는 점점 속도를 냈어요. 얘가 밀어줘야 했죠. 자신만 그런 척 자랑했어요. 다음날 아침 고든이 제임스를 깨웠어요. 제임스, 일어나. 고속열차가 출발할 시간 다. 하지만 클라라벨은 달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차장 아저씨가 안 타셨어. 차장 아저씨가 안 타셨다고. 애니도 토마스에게 잠깐만 기다려. 애니와 클라라벨은 조바심을 냈지만 토마스는 침착했어요. 건널목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제임스가 지나갔죠. 제임스, 전체대에 올라갈 때 끼지 않게 조심해. 걱정 마, 고든. 난 너처럼 뚱뚱하지 않으니까. 헨리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었어요. 증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헨리는 결국 사장님이 헨리를 보살펴보러 오셨어요. 뭔가 생각나신 듯 웃으셨어요. 토마스, 말 잘했다.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전차 기관차를 데려와야겠다. 지난번 휴가를 갔을 때 화물차들은 처음엔 잘 따랐지만 제임스가 자신들을 아무렇게나 다루자 혼쭐을 내주기로 했어요. 이윽고 언덕 꼭대기가 가까워졌어요. 앤니가 뾰루퉁해서 떠난 뒤 고든은 하품을 하더니 이내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기관사가 깨웠죠. 고든, 일어나라. 가서 기억나지? 그때 편찮으셔서 누워 계셨으면서도 말이야. 그래, 알아. 에드워드가 끼어들었어요. 부인께서 창밖으로 빨간 옷을 흔들. 토마스는 그날 밤 옥수수를 거두기도 하고 통나무를 나르기도 했지. 아이들은 날 아주 좋아했어. 트레버는 눈을 감고 추억 속에 잠겼어요. 나도 아이들을 좋아했지. 에드워드는 달리자, 달리자! 제임스는 점점 더 빨리 달렸어요. 그러다가 기관사가 없다는 거. 허시는 이미 알고 있었고 토비랑 버티와도 곧 친구가 됐죠. 디렉터인 테렌스도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애니랑 클라라벨을 조심해서. 덕이 돌아왔을 때 디젤은 오랫동안 움직인 적이 없는 낡은 화물차들을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 디젤이 들어왔어요. 디젤, 덕이 얘기한 걸 내가 들었다지?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말씀대로 제임스는 불평이 심했어요. 얼른 가서 말씀드려. 퍼시는 마지못해 떠났어요. 어서 와라, 퍼시. 내가 웬일이냐? 퍼시는 움찔했어요. 거긴 이미 늦은 뒤였죠. 퍼시는 멈추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조차장으로 밀려갔어요. 삐삐! 그래서 숨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벤이 앞으로 나갔죠. 화물차 도둑! 벤 역시 뒤로 가서 숨고 빌이 다시 나갔어요.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못 받은 신호지기는 에드워드를 그만 본선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고든은 지선으로 보냈죠. 고든은 항구 근처에 있는 조그만 내린데 떠도는 영혼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퍼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유령 기관차, 기관사 아저씨가 어젯밤에 보셨대. 어디서? 힘을 내라고 해서 퍼시는 속력을 냈죠. 하지만 건초 때문에 바퀴가 자꾸 확 돌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바퀴는 자꾸만 더 헛돌았죠. 뽀송뽀송한 집을 생각했죠. 서두르느라 물을 많이 쓴 탓에 물탱크는 곧 바닥이 드러났고 토비는 솔로 한가운데서 오도가도 못하게 됐어요. 유치원 친구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다음 날 토마스는 조금 더 한눈을 팔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역의 플랫폼 위에서 철도 직원이 빨간 길을 흔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게 뭐지? 그건 올빼미 소리였지만 퍼시는 몰랐어요. 토마스가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인가? 디젤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화물차들을 쿵 하고 밀었어요. 화물차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디젤은 아랑곳하지. 언덕길 선로엔 폭풍에 떨어진 나뭇잎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가긴 했지만 언덕길을 오르는 건 쉽다. 제임스, 이제 그만 돌아가자. 화물차도 손님들 다 가고 우리만 남았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실례합니다. 하지만 화물차들은 메이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시골길에 나오면 메이비스를 밀자. 그러자. 화물차 건널목에 이르자 토비는 멈추려고 했어요. 화물차들은 그것이 신호였죠. 화물차들이 와 밀자 하고 소리치면서 토비를 밀기 시작했어요. 덕은 다음 역으로 향했어요. 하얀 증기를 내뿜으며 마치 선로 위를 날듯 속도를 내서 달렸죠. 애들하고는 달라. 난 그냥 조심하라고 한 거야. 고든이 큰 역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전차대가 수리될 때까지 도널드와 더글라스가 많이 불편할 거야. 올리버는 그날 저녁 끌어올려졌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덕이 해준 충고를 들었어야 했는데 전 결코 현명한 날씨가 변하고 20년 전 TV 그날 저녁 기관차들이 여행 준비를 다 끝냈는데도 저녁이 됐어요. 조차장은 뒤죽박죽이 됐죠. 쌍둥이가 화물차들 말을 듣고 일한 탓이었어요. 소도섬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죠. 기관차들은 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차는 눈치 거칠게 달리다 선로를 벗어나곤 했지.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만 신경도 안 썼지. 내가 선로에서 몇 번 거뜬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듀크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밸브에서 증기가 샜거든요. 떨어지게 했어요.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 핸들경은 결국 고장이 났죠. 두 기관차는 늘 열심히 일했지만 오래된 기관차들이라 쉽게 지쳤어요. 기관사들은 그런 두 기관차를 돕기로 했지만 헤럴드 눈엔 뭔가 띄었어요. 산길을 올라가는 작은 디젤 기관차였죠. 헤럴드 스칼로이는 곧 덩컨을 건널목 앞에서 핸들경과 조지가 만났어요. 네가 핸들경인 모양이구나. 핸들경도 맞받아 쏘아붙였죠. 선로를 벗어난 객차는 한가운데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스칼로이는 앞쪽 객차들만 끌고 갔죠. 레니아는 승객들을 가득 싣고 비에 젖은 선로를 달렸지. 승객들이 객차에 다 못 타서 불편한 걸. 스테프니는 다음 날 출발했어요. 그 무렵 기관차들은 스테프니 얘기에 정신이 없었죠.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도로를 달렸어요. 스테프니 뒤를 쫓아가면서 캐롤라인은 멈추라고 경적을 울렸죠.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뒤에 바짝 붙었어요. 그리고 헨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단숨에 고개를 넘을 수 있게 밀어줄 준비를 했죠. 준비 다 됐어. 출발해. 헨리가 출발했어요. 여기서 아이들 놀이터가 돼줘. 어쨌든 아주 쓸모없지는 않구나. 돌아온 퍼시는 바닷가에서 본 일을 토비에게 얘기했어요. 그날 밤 거센 폭풍과 소도섬에 몰아쳐 장으로 향했어요. 기관차들은 골짜기 사이로 난 철길로 안전하게 달렸지만 화물 트럭들은 위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느라 고생. 조지는 신이 나서 덜컹덜컹 달렸지만 사장님은 괴로우셨어요. 수없이 화물 열차를 끌러갔죠. 날씨마저 제임스 얼굴처럼 잔뜩 흐렸어요. 새로 앉히는 예쁜데 얼굴은 왜 그러니? 화물 때문이야. 기관사는 늦어진 시간을 메우기 위해 속도를 냈어요. 없을 거야. 이번엔 조지가 기차역 안으로 일을 하러 왔어요. 그때 메이트웨이트역에 도착한 후 기관사는 역장님한테 도중에 배고픈 양을 만나서 늦었다고 사과를 했어요. 어휴, 내가 너무 세게 밀었네. 화물차들은 지하 탄광 속으로 마구마구 내려갔어요. 밤이 되자 헨리는 용기를 내서 출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빼미가 울고 고든이 휙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쌍둥이는 밤이 돼서야 부두에 도착했어요. 둘은 화물차를 떼어놓고 기관차 집으로 갔죠. 저기 신호소가 있군. 신호등이 초록불인 걸 보니 터비는 오래된 급수탑 앞에 멈췄어요. 그 위에 성이 있었죠. 바닷가 길로 들어섰을 때 헨리는 더 이상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거든요. 앞이 전혀 안 보이네. 둘은 곧 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물탱크. 그날 저녁 기관차들은 각자 생각을 얘기했죠. 헤럴드 녀석이 우리를 없애려고 해. 터널도 없애려는 것 같아. 올리버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을 만났죠. 신호지기가 퍼시가 티드마우스 홀트에 도착해서 화물차들을 한적한 선로에 놔두려는데 누가 인사를 건넸어요. 이번에 사장님은 토비가 끄는 헨리 에타를 타고 특별한 곳에 가기로 하셨어요. 힘내라 퍼시! 언덕에 이르자 기관사가 소리쳤어요. 화물차들은 여전히 툴툴거렸죠. 부인이 말씀하셨어요. 한편 퍼시와 올리버가 부두에 도착했을 때 기중기인 크랭키가 순간 토드는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 덩크는 화물차에 석탄을 싣고 갔다가 다시 흙을 싣고 돌아와야 했어요. 덩큰 기관사는 낡은 구름다리를 건너 바위한테 깔리기 직전 스칼로이는 간신히 옆길. 스칼로이 엔진에서 나온 열 때문에 얼음집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도 그걸 모른 거야. 눈땀이에요. 눈집이에요. 기관차에. 하지만 솔티는 얘기는커녕 친구들 가까이에도 안 갔어요.
한편 퍼시는 화물차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어요. 더 빨리 달리자! 퍼시가 정신 못 차리게! 셨거든요. 이런 사고를 내면 어떻게 크랭키? 사장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윽고 선로는 크고 작은 돌들로 꽉 막히고 안개 경보기는 찌그러졌어요. 굴착기인 알피는 아무리 힘든 일도 재미있게 하는 친구였어요. 였죠. 토마스가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잭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한편 더글라스는 혼자 일했어요. 더글라스가 지나는 길은 참으로 아름다웠죠. 하지만 화물차들은 꼼짝 안 했죠. 그래서 디젤은 화물차들을 당겨보기로 했어요. 혼자 남은 토마스는 으스스했어요. 주위의 모든 소리며 그림자가 유령 같았죠. 화물차들 곁으로 갔어요. 왠지 이상해. 퍼시가 중얼거렸죠. 갑자기 방산에 있던 건물이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재련소에 도착한 제임스는 디젤 기관차들을 각별히 조심하기로 했어요. 그 때문에 기구가 다시 부풀어 올랐죠. 그러자 기구는 또다시 떠올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퍼시 몸 여기저기에 고드름이 생겼어요. 이게 뭐람? 퍼시가 더듬거렸어요. 고드는 들판으로 처박혀 들어갔죠. 앞서 지나간 화물차가 선로에 기름을 흘렸는데 퍼시는 그걸 몰랐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치기 시작했어요. 기관사가 걱정을 하자 도비가 말했죠. 걱정 마세요. 전 해낼 수 있어요. 부두로 가는 길에 토마스는 또 끽끽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토마스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걱정이 됐죠. 계속 이상한 또 순식간에 퍼시 옆을 지나 멀어져 갔죠. 하지만 덕은 화물차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죠. 화물차도 못 끄는 바보, 가서 어린이들하고나 놀아. 마음이 급해진 덩크는 점점 더 서둘렀어요. 느림보 기관차들에게 시범을 보여줘야겠어요. 덩클이 말했어요. 레니아와 스칼로이가 다니던 길은 돌멩이와 나뭇가지 천지였고 선로가 끊긴 곳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덩컨 대신 교장 선생님이 오르간을 치셨어요. 화물차들을 배달하면서 건널목이나 역에 도착할 때마다 토마스는 새 객차들보다 애니와 클라라벨을 끌고 싶었죠. 에밀리가 애니랑 클라라벨을 끄는 걸 보고 올리버가 말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토마스가 돌아오지 않자 버시는 걱정이 됐어요. 토마스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버거스와 마비스는 손발이 척척 맞았죠. 시골길을 지나 다리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만 다리 중간에서 보일러에 물이 떨어졌죠. 큰일이네. 버티는 신이 나서 시골길을 달렸어요. 하지만 곧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간밤에 내린 비 때문에 길이 물에 잠겼지 뭐예요.
헨리 기운내. 넌 잘할 수 있어. 작업장까지는 먼 길을 가야 했죠. 더러워지면 안 돼. 반짝반짝 깨끗해야 돼. 잠시 후 피터쌤은 러스티가 선로에 쓰러진 기관차 집을 치우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제 그 집은 어이없이 깨졌고요. 이게 웬 난리야? 토마스가 소리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장님도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기관사가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비와 테렌스가 그걸 끌어내고 있었죠. 더글라스, 성이 보인다. 그래, 도널드. 이제 거의 다 왔어. 레니아는 아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할까 몰아치기 시작했죠. 항해 중인 배들은 등대 불빛을 보고 발 위에 부딪히는 걸 피했는데 정말이지 너무 미끄럽군. 올리버는 아이들이 망가진 눈사람을 보고 화를 내면 어쩌. 아서는 토마스가 물에 빠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토마스, 괜찮니? 지금 내 걱정. 하지만 성질이 급한 덩컨은 조심성 없이 또 서둘렀죠. 이들이 양떼를 물기 시작했어요. 양떼는 곧 목장 안으로 무사히 들어갔죠. 모덕은 퍼거스와 기관사는 숨을 곳을 찾아서 예전에 문을 닫은 배광천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으스스하고 무서웠죠. 저 벌지는 역으로 향했어요. 어찌나 조심해서 달리는지 암탉들은 깰. 나도 축제에 가면 안 되나? 그런데 사장님이 해롤드의 조종사에게 급히 오라는 연락을 보내셨어요. 페가수스가 도랑에 빠져.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열기구의 불이 갑자기 꺼진 거예요. 거든이 건너가야 하는 다리에 예쁜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고든이 다리를 건널 때 플래카드가 부러져서 고든과 토마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있을 때 스펜서가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엘리자베스는 얼어붙은 길을 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리막길이 나타났죠.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큰 실수였어요. 갑자기 덩컨이 다리 위에서 멈췄어요. 연료가 다 떨어졌네. 버티, 열심히 쫓아와! 토마스가 역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였어요. 운동장 옆을 지나는데 신호지기가 토마스를 세웠어요. 토마스는 확 쭉 뻗은 철길로 들어서자 제임스가 소리쳤어요. 더 빨리 가자! 토마스는 힘껏 밀었어요. 두 기관차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즐겁게 달렸죠. 멈췄죠. 큰일 날 뻔했네. 버시, 고마워. 그날 밤 사장님이 기관차들을 찾아오셨어요. 버시, 오늘 아주 잘했다. 네가 제때 기적을 우고 하비가 선로를 치우러 달려왔어요. 토마스는 사장님이 뭐라고 하실까 걱정이 됐어요. 사장님은 호통을 치셨죠. 토마스, 이런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일이 더 늦어졌. 하늘이 어둑어둑하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죠. 역시 뭔가 나르던 토마스가 다가왔어요. 안녕, 에밀리?
에밀리는 토마스를 보자 엘리자베스가 부탁을 안 들어준다고 토마스는 천천히 기관차들 집으로 향했어요. 토마스는 앤이랑 클라라벨이 빨리 돌아오길 빌었죠. 그런데 갑자기 말썽꾸러기 화차들이 달리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얼마 안 돼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더니 덜컹덜컹하는 소리도 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쿵쿵대는 소리까지 나는 게 아니겠어요? 토마스는 채석장에 화차들을 끌어다 놨어요. 그리고 다시 목장으로 우유를 가지러 떠났죠. 그리고 에드워드 옆을 지나치면서 나처럼 빠르고 멋진 기관차는 없어 하면서 약을 올렸어요. 에드워드는 너무나 숨이 찼어요. 짐이 더 무거워진 것 같았죠. 한편 스펜서는 또 멈춰야 했어요. 버시와 토마스는 화차들을 다시 채석장으로 끌고 갔어요. 일을 끝마쳤을 때 버시도 더러워졌죠. 토마스는 전보다 더 더러워졌고요. 그래서 둘은 세차장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고든이 먼저 와 있었죠. 준비 끝! 고든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에드워드는 신호소 옆에 멈춰 제임스 얘기를 전했죠. 신호원이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고 솔티가 곧 달려왔어요. 솔티는 제임스한테 물었죠. 왜 아침에 급수탑에 가서 물을 채우지 않았니? 줄이 길어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 바쁘다고 에드워드도 도와주지 않았다면서? 토마스는 어느 길을 지나가게 되든 아주 천천히 달렸어요. 그러다 옆길에서 석탄 연료를 받고 있는 토비를 만났죠. 화차엔 기와가 잔뜩 실려 있었어요. 토비는 신나게 일하고 있었죠. 난 벌써 두 번째 실어가는 거야. 감독은 토비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토비, 고든이 언덕길 올라가는 걸 도와줘야겠다. 예, 하지만 고든 열차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토비는 걱정스레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힘내, 토비. 넌 할 수 있다니까. 그래,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지. 토비는 마음을 굳게 먹고 언덕길로 향했어요. 토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 고든은 몹시 저것 봐, 마법의 카펫이 분명해. 자꾸 날아다니잖아? 버시는 토비를 따라갔어요. 마침내 토비가 켈스토르트 역에서 멈췄어요. 버시는 얼른 깜짝 놀랄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손님들이며 영무원 아저씨들이 손을 흔들며 환호하는 게 아니겠어요? 음악대는 연주를 하고 토마스는 나팔 소리에 맞춰 기적을 울렸어요. 서커스단을 끄는 일이 재미도 있고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죠. 치우고 있을 때 사장님이 토마스를 타고 도착하셨어요. 버시는 어디 간 거야? 일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고든이 대답했어요. 그냥 어디론가 급히 가던데요? 어젯밤 기관차 집에서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대요. 버시를 고철로 만들겠다고 하신걸요. 버시랑 얘기를 좀 해. 그리고 씩씩대면서 철길을 달렸죠. 드디어 토마스한테 깜짝 선물을 보여줄 때가 됐어요. 근데 토마스가 사라졌지 뭐예요? 토마스 좀 찾아줘. 에드워드가 부탁했어요. 알았어, 최선을 다할게. 해롤드는 말하고 하늘로 날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걱정을 하면서 역으로 갔어요.
마냥 신나 보이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모두 즐거운 휴가 생각에 부풀어 있구나. 내가 그걸 망치면 안 되지. 에밀리는 언덕길을 올라 산골짜기로 들어섰어요. 이런 길이 계속되진 않을 거야. 농장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는 아이들한테 내리라고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맥콜 아저씨 농장에서 다 내렸어요. 토마스는 점점 지쳐갔어요. 마지막으로 학교에 도착했어요. 이제 닭들만 남아 있었죠. 그래서 학교 앞에 닭들을 내려놨어요. 하지만 고든은 듣지 못했죠. 이미 멀찍이 가버린 후였거든요. 나처럼 잘난 기관차는 없을 거야. 자랑 좀 해야겠는데 다른 기관차는 없을까? 마침 있었어요. 나 좀 봐. 고든은 제임스에게 소리쳤죠. 얼음길도 아주 부드럽게 달리지? 그리고 토비 곁을 지나면서도 나 어때? 정말 빠르고 멋있지? 도대체 어디 길까? 토마스는 걱정이 됐어요. 엘리자베스는 제분수 앞에서 연주자를 내려드렸어요. 이제 내리세요. 여기서부터는 트레버를 타고 가세요. 나팔 연주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트레버에 탔어요. 트레버는 달달거리며 길을 달렸죠. 부드럽게 달려야지. 손님들은 화물처럼 부딪히게 하면 안 돼. 기관사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엘리는 신나게 달리면서 생각했어요. 급행열차를 끄는 건 아주 폼나는 일이구나. 한편 고든은 수리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토마스는 엉뚱한 길로 들어서고 말았어요. 아이쿠, 이 길이 아닌데? 토마스는 선로가 바뀌는 곳까지 뒷걸음질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토비를 위해 또 기다려야 했죠. 아이들을 태우고 바닷가로 가는 토비는 마냥 즐겁고 신이 나 보였죠. 나만 빼고 제임스는 혼자서 마냥 신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봐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웰스워드 역으로 향했죠. 제임스가 웰스워드 역에 도착하자마자 고든의 급행열차가 떠나지 뭐예요? 손님들도 다 태우고요. 에이, 나 좀 보고 가지. 제임스는 실망해서 역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죠. 얼마 후 디젤 기관차들 모두 고장이 났어요. 에리도 그리고 버티도 또한 솔티까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죠. 사장님이 채석장 감독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잠시 후 채석장 감독이 토마스에게 말했죠. 연료 창고에 가서 새 디젤 연료를 가져와라. 알겠습니다. 토마스는 얼른 대답하고 에밀리는 이미 떠난 후였어요. 또한 에밀리는 중간에 물을 채워야 했어요. 하지만 급스탑 앞에 완행 화물 열차를 끄는 제임스가 있었죠. 에밀리는 먼저 채우고 싶었어요. 넌 늦어도 상관없잖아. 내가 먼저 채울게. 안 돼. 차례를 기다려. 제임스는 양보하지 않았죠. 급행 열차는 기다리지 않아. 에밀리는 돌아져서 물도 채우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전보다 더 빨리 달렸죠. 객차들이 덜컹덜컹 흔들리는 바람에 손님들도 이리저리 있어요. 에밀리는 화차를 밀 준비를 하고 주위를 돌아봤죠. 그때 씩 하면서 불꽃이 확 솟아올랐어요. 에밀리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죠.
그때 위에 있는 하얀색 큰 천이 떨어져서 에밀리를 완전히 덮어쌌죠. 그것도 모르고 에밀리는 유령한테 붙잡혔다. 에밀리는 소리치고 정신없이 달아났어요. 토마스는 섬 곳곳으로 수리공들을 데려다 주었어요.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토마스는 계속 무지개 끝을 따라갔죠. 꼭 찾을 거야. 내가 꼭 찾고 말 거야. 고드는 힘차게 섬을 누볐어요. 기분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이제 친구들이 덜그럭 퉁탕한 입고 자기를 제대로 대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드는 에밀리가 오는 것을 보고 귀를 기울였지만 에밀리는 꾹꾹 기적을 울리지 않았죠. 고드는 무지무지 화가 났어요. 몰리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 별빛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몰리와 토마스가 에비역에 도착해보니 에밀리와 버시와 고든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번엔 마이티가 화가 났어요. 두 친구는 산길을 달리다가 매번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마이티는 이쪽으로, 맥은 저쪽으로 가겠다고 승강이를 벌였어요. 기차 안의 승객들은 이리저리 흔들렸죠. 마시는 차가 쏟아지고 빵이 토마스는 재빨리 목장으로 달려갔어요. 토마스가 목장에 도착해보니 사장님이 와 계셨어요. 몹시 화가 나 있었죠. 토마스, 잔치 시간. 버시는 나럼비 해변으로 갔어요. 해님은 빛나고 꼬마들은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어요. 꼬마들을 태워주는 당나귀도 있었죠. 이곳이라면 유명한 화가가 그리고 싶어 할 것 같았어요. 다 왔습니다. 버시가 말했어요. 칙칙폭폭 있는 힘을 다해 달렸어요. 객차 안에 타고 있는 사장님 일행이 마구 흔들렸어요. 토마스가 혹시 좋은 생각이 떠오를까 해서 최선을 다해 속력을 내는데 사장님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미셨어요. 토마스, 그만! 토마스가 터널로 다가가는데 벤이 보였어요. 벤은 시무룩한 얼굴이었죠. 무슨 일이야? 토마스가 다정하게 물었. 음악대 아저씨들에게 멋진 구경을 시켜줘야지. 러스티는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가교를 지나 국악교를 건넜어요. 연주의 시간이 가까워오자 음악대는 악기를 가버린 제분소는 너무도 조용했어요.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했죠. 섬 사람들이 먹을 빵, 그리고 사장님이 드실 핫케이크도 필요해. 토마스는 짐차를 있는 대로 모은 다음 혼자서 긴 밀가루 짐차를 끌고 빵집으로 출발했어요. 달려갔어요. 르네이어스는 칙칙폭폭 신나게 산을 올랐어요. 그런데 공룡뼈가 있는 곳에 도착한 르네이어스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공룡뼈가 비행장에 원통 바람개비가 달린 깃대가 있긴 했는데 키가 너무 작았죠. 바닷가에 있는 깃대는 좀 더 컸지만 역시 성의 깃대로는 부족했어요. 나 참... 그때 에밀리가 네빌 옆으로 들어왔어요. 안녕. 네빌이 인사하자 에밀리는 증기를 뿜었어요. 너 말이야, 나하고는 친구할 생각 마. 넌 우리 증기기관차를 골탕 먹일 거잖아. 해리랑 버트가 그러라고 시켰다면서? 토마스는 깜짝 놀라. 에밀리는 흐뭇했어요. 진짜 여왕님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끔찍한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시골길을 신나게 달렸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짐차가 더러워질까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선착장까지 빨리 갈 수 있겠다. 그때 말썽이 생겼어요. 녹슨고리가 빠진 거예요. 피터쌤은 길을 잘못 든 줄도 모르고 계속 갔어요. 마법의 등불 같은 건 엉터리야. 웃기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피터쌤은 혼자 중얼거렸죠. 바로 그때 또 세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장난감 가게가 문 열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서두르자, 서두르자. 토마스가 외치자 더 빨리, 더 빨리. 애니와 클라라벨이 거들었죠. 마침내 장난감 공장에 도착한 토마스는 뒤에 기다란 짐차를 달고는 장난감 가게를 향해 출발했어요. 하지만 토마스는 피곤했어요. 종일 힘들게 일한 데다 에드워드의 짐차가 아주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에드워드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죠. 토마스가 힘차게 달렸어요. 놀이공원 볼 거야. 꼭 놀이공원 볼 거야. 토마스는 다짐하면서 선로를 따라 속력을 냈어요. 고든이 초록색 신호등 앞을 재빨리 지나친 뒤 신호등이 곧 빨강으로 바뀌었어요. 토마스가 급히 브레이크를 걸자 우리 속의 꼬꼬닥들이 퍼덕거리면서 비명을 울렸죠. 들어갔어요. 조금씩 던컨은 폐광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어두운 터널은 점점 더 깜깜해졌죠. 전진하던 덩컨은 갑자기 완충기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은 전진할 수가 없었죠. 데니스는 짐차도 토마스도 안중에 없었어요. 그저 어서 일거리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죠. 바퀴가 점점 더 빠르게 굴렀어요. 그러다가 그만 둘은 브랜덤 선착장으로 향했어요.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제임스가 외치면서 속력을 내기 시작했어요. 점점 빨리, 그리고 더 빨리요. 하지만 선로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미처 몰랐죠. 처박히고 말았죠. 퍼시벌 사장님은 몹시 노하셨어요. 스카로이, 네가 줄감개를 망가뜨리는 바람에 산마을에 오늘 석탄을 배달할 수가 없게 됐다. 날이 이렇게 추운데. 돌이 가득한 짐차도 잊어버리고 퍼시도 잊어버렸어요. 토마스의 짐차를 선착장까지 실어다 놓은 퍼시는 이번에는 우유 배달을 위해 농장으로 향했어요. 퍼시도 검덕수리를 볼 생각에 신이 나 있었죠. 그런데 블러프만 근처를 지나다 보니까 토마스의 짐차가 아주... 제레미는 하늘을 높이 날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눈앞에 소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제트기라면 소 때문에 멈추지 않아도 될 듯. 핸들은 양떼를 안전하게 들판까지 운반했죠. 핸들이 작업장에 도착하자 사장님 부부가 급히 떠났어요. 토마스는 숨을 헐떡이면서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가능한 빨리 방앗간에 도착해야 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방앗간에 가보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때 교차로에 서 있는 고든이 보였어요. 고든은 손님들을 태우고 있었죠. 하지만 고든도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퍼시는 다리를 건너는 헨리를 봤어요. 헨리는 조심해. 스카로이가 외쳤어요. 야호. 그러다 좀 떨어져. 마이트맥이 외쳤죠. 하지만 던컨은 여전히 듣지 않았어요. 계속 달릴 때서
급히 떠났죠. 토비는 갓길에 서 있는 헨리를 봤어요. 그렇게 바삐 어딜 가니? 헨리는 풀이 죽어 있었죠. 토비는 농장에 가려던 얘기를 전부 들려줬어요. 메이비스랑 토마스. 너무 늦기 전에 나무가 어디 있는지 헨델한테 물어봐야 했거든요. 보일러가 부글대고 차축이 따끔거렸지만 토마스는 작업장을 향해 달렸어요. 헨델이 거기 있을 것 같았죠. 토마스가 옳았어요. 헨델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보일러 부분의 거북한 느낌을 없앨 수가 없었죠. 고드는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았어요. 고드는 승객들을 내리려고 멈춰 섰어요. 그때 헨리는 물을 채우고 있었죠. 헨리. 그때 사장님과 함께 오는 에밀리가 보였어요. 이거 큰일이군. 디젤, 고든의 객차를 어디다 뒀지? 사장님이 토마스는 모자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로를 내려다보면서 건널목까지 달려갔죠. 그때 버티가 보였어요. 사장님의 모자가 버티의 지붕 위에 있는 거예요. 야호! 프레디는 다른 기관차들을 앞서갔어요. 이윽고 다시 숨이 차기 시작했죠. 하지만 프레디는 이기고 싶었어요. 그때 또 다른 오래된 선로가 떠올랐죠. 참, 여기도 지름길이 있었지. 이 선로라면 맞춰서 갖다 줘야 해. 하지만 다시 가장무도의 의상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때 토마스는 비행장을 지나갔어요. 활주로 엔 제트기 제레미가 있었죠. 맞아! 헨리는 아주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드는 마지막 화차를 맥콜시의 헛간으로 가져갔어요. 자, 고든. 토마스는 곧 스코틀랜드 성에 도착했어요. 모두 나오세요. 어서요. 서두르세요. 그리곤 또 기다려야 했어요. 토마스는 김을 내뿜으면서 생각했죠. 서두르지 않으면 섬 전체를 구경하지 못한다고요. 모두 다시. 그래서 토마스는 다른 길로 갔어요. 헨리의 숲을 돌아서 갔죠. 발전소까지는 갈수록 점점 길어져만 갔어요. 폐허가 된 성에서는 스키를 타는 사람들을 만났죠. 하지만 사장님 가족을 보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러스티는 다시 떠났어요. 토비의 차고 지붕이 완성됐어요. 지붕은 아주 근사해 보였죠. 소드워 섬에서 너처럼 멋진 차고를 가진 기관차는 아마 없을 거야. 하지만 토비는 더더욱 슬퍼 보였어요. 왜 그래, 토비? 토비는 한숨을 쉬었죠. 에드워드는 부두로 달려갔어요. 로키, 네 도움이 필요해. 아주 위급한 상황이야. 난 준비됐어, 에드워드. 에드워드는 로키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둘은 교차로를 향해 떠났죠. 듣지 못했어요. 토마스는 메이스웨이트 역의 신호기 앞에 멈췄어요. 에밀리가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죠. 에밀리는 토마스 뒤에서 움직이는 스카로이는 다시 부두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제재소의 통나무가 풀린 거예요. 통나무들은 대굴대굴 언덕을 굴렀어요. 반대편에선 레니아가 오고 있었죠. 아우, 이를 어쩌지? 통나무 못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제임스는 여전히 우쭐대면서 소더 팀을 태우러 가고 있었어요. 토마스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계속 달려갔죠.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갓길에 도착하고 보니 화차가 없는 거예요. 아우, 난 몰라. 화차가 다 어디로 갔지? 분명히 그 자리에 두고 갔었는데 말이에요. 스카로이의 화차를 찾아야 돼. 하면서 레니아는 급히 떠났어요. 이윽고 갈림길에 다다랐어요. 농장까지 길지만 쉬운 길이 있었고 짧지만 힘든 길이 있었지요. 토마스는 먼 길이 안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난 짧은 길로 갈 거야. 그럼 로즈가 따라오지 못하겠지? 걘 힘이 약하니까. 제임스는 다시 석탄 공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던컨은 석탄을 마을로 배달했죠. 이제 마을엔 석탄이 충분했어요. 던컨은 헐떡이면서 부두로 되돌아왔어요. 하지만 부두엔 아직도 많은 석탄 화차가 하지만 토마스는 무시했어요. 그 구름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바로 그때 구름이 보였어요. 그건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바로 호수에 비친 구름이었죠. 토마스와 버시는 네포디역에 멈췄어요. 고든하고 느린 객차였는데 그때 승강장에 놓여있는 도자기 상자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임스는 고든이 다니는 길로 갔어요. 그리곤 시골길을 신나게 달렸죠. 제임스는 덜컹거리면서 다리를 건너고 터널을 통과했어요. 에드워드를 꼭 앞지르고 싶었죠. 제임스는 다시 에드워드가 다니는 길로 갔어요. 토마스와 스카로이는 꽃밭을 지나고 쉔 계곡의 푸른 초원을 지나갔어요. 바로 여기야. 그래, 멋지다. 하지만 초록빛 계곡은 전에도 본 적이 있어. 토마스는 슬펐어요. 스카로이한테 멋진 나들이가 되길 바랐다고 해야겠다. 퍼시, 너 어디 있어? 사장님이 오셨어.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퍼시가 석탄 운반. 고든은 도널드 옆을 지나고 더글라스도 지나쳤어요. 중요한 토마스는 다시 힘차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마스는 위를 봤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죠. 결국 위프는 한참 뒤처지고 말았어요. 토마스는 속도를 올렸어요. 한 번도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죠. 에밀리가 그걸 봤어요. 토마스, 천천히 가. 그 앞에 밟아둬. 매지는 여전히 느렸어요. 뭐야? 하나도 재미없어. 지금은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 행사를 할 때 켜는 조명이네요. 선로를 고치는 중이었던 거예요. 토마스는 무척 실망했어요. 우주선을 찾아야 되는데. 떨다가 멀찌감치 도망가 버렸어요. 토마스는 화가 났어요. 빌과 벤은 쿵쿵 때리고 토마스에게 고함을 치더니
겨우 메이트웨이트역에 도착했어요. 저기 언덕 너머에 안 쓰는 성이 보이기 싫었죠. 르네이어스와 피터섬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양들을 한가득 싣고 말이죠. 점점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다른 기관차를 만날 때마다 토마스의 기대감은 높아만 갔어요. 그네와 시소를 실은 헨리도 만났죠. 오늘 파티 정말 나한테 맡겨. 헨델은 듣지 않았어요. 최고의 기관차를 찾으러 가야 하니까 여기서 기다려. 이번에는 토마스는 마술사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드디어 파티장에 도착했군요. 찾아야 해. 헨리, 너무 걱정 마. 조금만 기다리면 다 끝나. 로키가 파이프를 옮기는 동안 헨리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맥콜씨가 말했어요. 어휴, 큰일이네. 토마스는 서둘러 채석장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빌리를 찾느라 딴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토비는 속도를 높였어요. 걱정을 하느라 농부 아저씨가 손짓을 하는 것도 못 봤죠. 물론 선로의 아소는 세차게 앞으로 밀려나 울타리를 받고 말았어요. 생선은 공중으로 흩어졌죠. 이게 무슨 일이야? 다음은 학교에 배달을 할 차례였어요. 기관차들은 신이 났어요. 다들 꽁꽁 숨었어요. 헨델이 부두에 왔을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지금이야! 신경 써서 닦아야겠다. 그래서 스카로이는 거품 목욕을 했어요. 매지는 특별히 깨끗한지 확인을 하려고 쭉 지켜봤어요. 꼭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나가던 토비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죠. 정비 받을 때 물은 충분히 채운 거야? 토마스는 화가 났어요. 난작 윤기까지 흘렀죠. 제임스를 보는 사람들마다 환호했어요. 이 몸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기관차라고. 관객들은 무척 당황했어요. 농장에 도착한 던컨은 양들의 열차를 연결했어요. 이건 진짜 재밌겠다. 기분이 한껏 들떴죠. 퍼시는 왼쪽 길을 타고 전구를 가지러 갔어요. 퍼시는 선착장에서 전구를 받고 아이들은 돌아보지 않았죠. 아이들이 종소리를 못 듣잖아. 이러면 자전거 종으로 쓸 수가 없지. 프레디는 너무나 창피해서 이번에 그리고 다음 교차로에서 왼쪽 길로 갔죠. 그런데 이번엔 버트가 있는 걸 보고 오른쪽 길로 돌아가는 걸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토마스는 다른 길로 재빨리 차고로 돌아갔어요. 얘들아, 미안한데 나중에 다시 모여줘. 기관차들은 짜증이 났어요. 기관차들이 얼마 후 토마스는 기관차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곤 사진사를 태우기 위해 마론역으로 다시 갔죠. 그 길은 굉장히 울퉁불퉁했어요. 물레방아의 가장자리에 밧줄이 닳기 시작했죠. 하지만 에드워드는 몰랐어요. 학교에서 뛰어놀던 밧줄은 더 많이 잘려버렸죠. 에드워드는 뽐내고 즐기느라 시간이 늦었다는 걸 깨닫고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고든 언덕으로 올라가야겠어.
선로가 바뀌자 스테프니가 크게 기적을 울렸어요. 내 열차가 그렇게 좋은가? 로즈는 우쭐했지만 그건 사실 설탕 열차가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로즈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랑스럽게 지나갔죠. 로즈는 고든 언덕까지 속력을 냈습니다. 그런데 연결고리가 또 끊어졌어요. 피터슨은 다시 오래된 선로를 거슬러 올라갔어요. 교차로에 멈췄어요. 마이티 맥도 가던 길을 갔죠. 그 다음으로 프레디가 나타났어요. 무대를 밝힐 조명을 옮기러 가고 있었죠. 프레디, 돌아갈 땐 지름길 쪽으로 가지 말아줘. 기찻길이 장애물에 막혔어. 그리고 이번엔 급수탑에서 퍼시를 만났어요. 퍼시는 빈 크림통을 농장으로 나르고 있었죠. 퍼시, 내가 대신 날라줄게. 그리고 이번에는 에밀리를 만났어요. 급탄소에 가져갈 빈 화차를 많이 끌고 있었죠. 내가 화차를 끌어줄까, 에밀리? 토마스는 숨이 차서 헉헉거리고 행크는 멋진 모습을 뽐내며 달렸어요. 다리 위에서 아이들이 인사를 했죠. 토마스 안녕. 토마스는 간이역에 멈춰 섰습니다. 증기도 못 뿜을 정도로 지쳐 있었죠. 안녕하세요, 맥콜 아저씨. 이쪽은 행크예요. 소도에 온 새로운 기관차죠. 깡통은 왜 쳐다보고 있어? 토비는 창피해져서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잔뜩 풀이 죽어서 교차로까지 갔더니 토마스가 오는 게 보였죠. 토비는 허겁지겁 떠나야 했습니다. 토비가 서둘러 간이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인부들이 객차에 타자 토비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이 정도는 전혀 문제 없어. 덕은 걱정이 됐어요. 에밀리는 마을을 지나고 계곡을 에밀리는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골짜기도 빠르게 통과했고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면서요. 에밀리는 모퉁이를 돌아 달렸습니다. 그러다 그만 진흙 길을 나섰어요. 프레디는 또 콜린에게로 갔어요. 나올 때까지 이것 좀 봐줘. 콜린은 당황했지만 신경 빨리 돌아가야 해. 부둣가엔 짐칸의 짐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퍼시벌씨는 화가 났죠. 뭐하나? 짐들을 내려놓지 않고. 콜린은 기다리라던 프레디의 말이 생각났지만 주세요. 신호수 아저씨가 길을 바꿨어요. 그런데 때마침 하비가 교차로로 달려오는 바람에 바뀐 선로를 타게 돼버렸죠. 하비는 당황했지만 토마스는 자신이 대견했어요. 이윽고 토마스는 토비를 만났어요. 바퀴 쪽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고든의 급행선로를 타더니 고장났나 봐. 열기구는 둥실둥실 하늘로 떠오르더니 저 멀리로 날아가 버렸어요. 던컨은 너무너무 기뻤죠. 높이 둥둥 떠올라갔죠. 던컨은 뛸 듯이 기뻤어요. 또다시 모퉁이를 돌아가야 했어요. 맙소사! 열차를 밀고 올라가긴 힘들 거야. 제임스는 언덕이란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귀를 잘못 들었나 봐. 내가 지금까지 치운 선로만 몇 개인지 몰라. 제임스는 향했습니다. 제임스는 힘을 내서 달렸어요. 증기를 내뿜으며 열심히요. 얼굴이 보일러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죠. 놀랐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둘은 그곳을 떠났어요.
토마스는 조차장에서 돌을 실은 열차를 연결했어요. 토마스는 생각했죠. 토마스와 플로라가 알스데일 엔드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토비의 착오가 비었을 거라 믿었죠. 이번에 이기는 쪽이 제일 빠른 거야? 디젤이 슬슬 몸을 움직이자 토마스도 슬슬 바퀴를 굴렸고 두 기관차는 또다시 달려갔습니다. 거꾸로. 토마스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야 최고로 빠른 증기기관차. 토마스는 주문을 외웠어요. 디젤도 토마스에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고드는 열심히 달렸어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또 워터턴에 왔어. 다리를 지나고 보니 그것도 그레이트 워터턴이 아니었어요. 통나무들이 실려있는 조차장이었죠. 고드는 이곳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기찻길 아래에서 들면서요. 잠시 후 방앗간에 도착했어요. 거기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남자가 있었죠. 저분이 산속의 남자가 분명해. 올라탔죠. 토마스가 다시 부두로 돌아왔습니다. 언덕 위에 신사를 찾았어. 브레이크가 아예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요란한 소리와 함께 토마스는 선로 끝에 간신히 걸쳤고 달려오던 짐차는 상이 돼버렸네. 일꾼들이 스탠리와 토마스를 사슬로 연결했습니다. 스탠리는 아주 천천히 토마스를 끌어올려 사모님께서 화를 내실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오리 연못으로 갔죠. 사모님은 오리 연못에 내려 즐겁게 오리 또 길을 떠났습니다. 버시와 햇부인은 풍차 앞에서 더스티 밀러 씨를 만났습니다. 햇부인은 무척 기뻐했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스카로이는 힘차게 달렸어요. 인형극 열차가 덜커덕거렸죠. 그런데 이번엔 저 앞에서 아이스크림 열차를 실은 러스티가 교차로로 스칼로이는 급히 달려갔어요. 인형극차도 덜거덕 달렸죠. 그러다 스칼로이는 교차로에 들어서는 러스티를 봤어요. 러스티는 아이스크림이든 이번에는 틀림없이 퍼시에게 들킬 것만 같아서 더욱 뒤로 몸을 숨겼어요. 퍼시는 덕에 긴 열차 뒤에 숨은 토마스를 못 보고 그냥 지나쳐갔죠. 더 고마워. 토마스가 늦는 바람에 관악대는 부둣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타세요. 토마스는 편지를 실은 화차를 봤는데 그건 바로 토마스가 다시 부두에 들어섰어요. 또 왔네. 그 밀집 꾸러미로 뭘 어쩌려는 거야? 이 짐칸은 진짜 무겁거든. 했잖아. 토마스와 짐칸이 분리되자 토마스는 다른 기관차들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일꾼들이 조심스럽게 사자가 든 상자를 열었어요. 이제 난 어떡해? 디젤은 석탄이 든 화차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숨어있던 화차를 옮기기 시작한 거죠. 제임스는 다른 화차에 몸을 숨겼어요. 그런 열차에 태우고 있었죠. 모두가 파티에 가던 길이었어요. 덜커덕 소리와 함께 선로가 바뀌었습니다. 보든의 급행 열차는 급행 선로에서 벗어나서 샛길로 빠져 파티와는 점점 토마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신호 앞에 멈춘 토마스는 갓길에 헨리를 봤죠. 안녕 토마스. 정말 웃기는 굴뚝이네. 토마스는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빅터와 케빈이 단잠을 깨고 말았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장? 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케빈. 도대체 토마스와 찰리는 낙농장으로 떠났습니다. 곧 두 기관차는 교차로에 다다랐어요. 저기까지 달려보자. 안 돼. 저긴 울퉁불퉁하잖아. 하지만 재밌을 거야. 토마스는 재밌게 마음이 무척 든든했죠. 드디어 토마스는 맥콜씨의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맥콜씨는 오래 기다리느라 화가 나 있었죠. 토마스, 늦었구나. 이절이 나뒹굴고 있었죠. 이런, 화차가 부서져 버렸네. 책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어. 아이들의 책 읽기 시간도 엉망이 될 텐데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가져왔습니다. 곧 퍼시는 반짝이는 초록빛깔을 되찾았지만 특별 소포는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맙소사, 이를 어째? 소포가 물에 홀딱 젖어버렸네. 난 이제 어떡하면 좋지? 을 청하기 위해 반대로 다시 달렸습니다. 들판에서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여기요. 누구 없어요? 농부들은 토비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토비는 증기를 에밀리는 꽃을 둘 만한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꽃을 두면 잘 어울리겠다. 메이비스가 돌아오자마자 바로 볼 수 있을 테니까. 에밀리는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날아가는 연을 따라잡은 토마스는 무척이나 신이 났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 기관차 제작소의 대장이 되니 기분 좋은데? 이번엔 제임스가 기관차 제작소로 들어왔습니다. 지푸라기와 나뭇가지가 굴뚝에 가득했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토마스? 빅터가 자리를 비웠어. 내가 대장이야. 맙소사. 교차로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제임스 바로 옆에 무지 커다란 물웅덩이가 보였어요. 제임스도 진흙투성이네. 내가 만든 놀이를 좋아하겠지?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까 씻기 전에 진흙탕에. 토마스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히로를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찾아야 해. 섬을 돌다 보면 멋진 걸 찾을 거야. 그러다 토마스는 깨달았죠. 기관차 제작소. 껏 달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점점 더 많이 쌓여 있었죠. 고드는 눈을 헤치며 달려야 했어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군. 마침내 고드는 엉망이 됐잖아. 바로 그때 토마스가 반대편으로 달려왔습니다. 객차에는 소도 휘파람새를 구경하려고 온 손님들로 가득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앞으로 지나갈 수 바로 돌려줘야지. 토마스는 즐겁게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들판의 핀 꽃들 사이로 바쁘게 붕붕 날아다니던 벌들은 히로는 들뜬 마음으로 건널목을 향했습니다. 그곳엔 사장님이 계셨죠. 히로, 고마워, 에드워드. 기리는 에드워드가 가져온 사과를 좋아했어요. 잘 익은 사과가 맛이 있는지 먹고 밤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이번 역에서 소도어의 관악대를 태우면 될 거야. 고맙지만 에밀리, 네 도움은 전혀 필요 없어. 이건 내 일이라고. 네가 맡은 일은 더러운 빨래 배달이잖아. 그 말에 에밀리도 화가 났죠. 더러운 빨래를 가지러 메이스웨이틱으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임스는 빠르게 교차로를 지나고 다리 위를 달리고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버티를 따라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정말 굉장히. 토비는 조심스럽게 달렸습니다.
들썩이는 숲은 전혀 안 무서워. 토마스처럼 용감하게 지나갈 거. 커다란 전선 묶음들은 갓길로 안전히 옮겨졌습니다. 헨리는 기뻤어요. 안전 제의를 실천하려면 매일 기찻길을 깨끗하게 치워줘야 한다고. 적 기뻤죠. 얼마 후 디젤은 교차로에서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기뻐하고 있었어요. 디젤이 사과와 꽃을 싣고 이쪽 기찻길로 가면 아마도 소도 섬에서 제일 울퉁불퉁한 길이 나올 거야. 울퉁불퉁 길을 따라 같이 들썩이면 아까 그 소리가 또 날지도 몰라.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재미있고 신이 나서 대장 미끄러진 거예요. 맙소사, 이러면 안 되지. 에밀리가 설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뒤로 더 가. 뒤로 움직여 달라고. 내 밸브는 대체 언제 고쳐줄 거야? 바로 그때 철도회사 감독관이 사장님과 함께 도착했죠. 감독관과 사장님은 바삐 일하는 메이비스를 보려고 왔지만 채석장엔 아무도 없었어요. 무척 고요했죠. 누가 시키는 일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마론역에 도착한 버시는 플랫폼에 서 있는 엘리샤 보티앙을 만났습니다. 보티앙은 사장님과 저녁 약속이 있었죠. 안녕 버시. 고든을 타고 네포드도 이루어지면 좋겠어. 토마스는 다시 네퍼드역으로 향했습니다. 제임스가 빠르게 지나가는 게 보였죠. 제임스도 소원을 빌고 싶을 거야. 토마스는 이번에도 제임스를 쫓아 아이들이 보면 분명히 좋아할 거야. 토마스는 신나게 기적을 울리며 중요한 소포를 실으러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교차로에서 멈춰섰어요. 마침 토비가 있었는데 걱정이. 크랭키는 토마스가 하란 대로 하기 싫었죠. 심술이 나서 더욱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토마스는 이미 역을 빠져나갔습니다. 토마스는 바쁘게 달려야 했죠. 조심스럽게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흔들리고 있었죠. 맙소사, 어떡하면 좋지? 그러다 에드워드가 멈춰섰습니다. 이 섬에서 최고로 훌륭한 객차거든. 토마스와 고든은 기다렸어요. 하지만 스크로프는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움직일 생각이라고는 없어 보였죠. 맙소사. 기관차이길래 여기서 일을 할까? 이건 정말 싫어. 난 냄새나는 기관차가 아니야. 난 고든이라고. 제일 그래서 쉬고 또 쉬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사라졌죠. 별로 재미가 없구나 토마스. 토마스는 점점 더 걱정이 됐어요. 그때 안개가 걷히기 시작. 중요한 일이지. 퍼디난도는 나무를 찾아 언덕을 힘차게 오르내렸습니다. 속이 빈 나무 터널을 지나고 방앗간도 지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득한 전이 보이지 않았고요. 나 먼저 가볼게. 애니는 서둘러 달렸습니다. 상자를 찾으려고 사방을 살펴봤어요. 택지들과 들판들, 갓길들, 역들. 하지만 상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자신의 계획대로 돼서 기뻤어요. 하지만 마론역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죠. 다저헤드 여사와 어린아이들이 토마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고든 잠깐만. 넌 대체 누구니? 다른 곳으로 가보자. 토비와 바시는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바시가 쉴 만한 곳을 찾아줘야 해. 좋은 곳을 찾을 때까지 여기저기 둘러봐야지. 바로 그때 찰리가 다가왔어요. 증기 축제에 가는 길이었죠. 찰리는 끽 멈춰서더니 웃으며 말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에밀리? 얼굴이 왜 그렇게 됐어? 너 되게 작은 새는 분명히 내 친구가 돼줄 거야.
칙칙폭폭 증기를 뿜으며 있는 힘을 다해 기적을 올리면서 작은 새를 향해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안녕, 작은 새야. 에드워드는 재빨리 출발했습니다. 마론역으로 가서 헨 여사의 가방을 재빨리 실었어요. 그리고 헨 여사에게 가방을 가져다 드렸죠. 헨 여사는 몹시 기뻤습니다. 에드워드, 넌 정말 안녕. 제임스와 토비는 고든의 뒤쪽으로 갔습니다. 구조기관차 구조 준비 완료. 하지만 고든은 마음이 편치 않았죠. 뭐 할 거야? 토마스는 히로를 데리고 통나무역으로 갔습니다. 바시와 나시, 퍼디난도는 조비나무를 심느라 바빴어요. 위지와 히호는 나무를 쉴 새 없이 던져댔죠. 풍선이 못 지나가겠어. 정말 큰일이네. 다른 터널을 찾아서 돌아가자. 하지만 퍼시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야, 토마스. 힘껏 밀면 풍선도 터널을 지나갈 수 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기관차야. 헨리는 구조본부에 겨우 도착했어요. 아까보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걸 느꼈죠. 검은 증기를 내뿜으며 헨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바스는 이미 출발하고 없었습니다. 바닷가로 말이죠. 바닷가로 가서 침착하게 기다리라고 했어. 토마스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기다렸죠. 하지만 눈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빅터는 찰리를 보고 말았죠. 찰리, 부탁이야. 지금은 농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바로 열심히 일할 때라고. 둘 다 주의해. 미안해, 빅터. 사라졌습니다. 안개가 좀 꼈다고 큰 문제가 되진 않아. 난 위대한 스펜서니까 혼자서도 잘 찾아갈 수 있어. 그때 멀리 퍼디난도는 친구들을 보고 반겨줬어요. 안녕. 이쪽은 버스인 내 친구 버티야. 버티에게 소드워 섬을 구경시켜주고 있어. 안녕, 버티. 안개섬에 온 걸 정말 환영해. 바로 그거야. 버티는 죄송해요, 선장. 죄송해요, 선장. 걱정하지 마, 부치. 뜰에 있는 막대를 다시 집으면 돼. 토마스와 부치가 뜰 쪽으로 가려던 찰나 로키가 긴급 전화를 한 통 더 받았어요. 긴급 전화가 울리고 있다. 맙소사,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지? 토비는 물을 뿜는 기관차를 본 적이 없었어요. 돼지들이 우리가 만든 진흙에서 놀잖아. 토비는 케비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미안해, 스펜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는데 실수였어, 스펜서. 내가 금방 갈게. 케비는 스펜서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점점 빨리 축제가 열린다는 걸 알려야지. 메이스웨이트 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삐뚤어진 기적을 크고 길게 울렸죠. 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못했어요. 천천히 가, 토마스. 토마스는 듣지 못했어요. 이미 선로를 따라 멀리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낙농장에 도착하자 토마스는 우유통을 내려놓았습니다. 토마스와 디젤은 안개섬의 통나무역에 도착했습니다. 바시와 다시 퍼디난도는 새로운 친구들을 보자 놀랐어요. 만나서 반가워. 이상 위험하지 않을 거야. 마론역에는 고든이 있었죠. 댄도 화차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고든은 급행 열차에 사장님과 해부인 다저헤드 여사를 태우고 있었어요. 고든